해결 능력 오늘 강의 제2강 시간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이제 두 번째 하게 됐는데 요새 날씨도 참 좋죠.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선선하고 완연히 이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코로나19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 더 유념을 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급적이면 가지 마시고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또 감기 감염되지 않도록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자고요. 대면 강의하는 날까지 우리는 또 열심히 건강 관리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만나는 날까지 이렇게 잘 지냅시다. 이제 오늘은 제2강, 2강으로 문제 해결의 정의와 프레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계획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온라인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또 곧 만나요.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2 문제 해결의 정의와 프레임 페이지를 보면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의 정의와 프레임은 그 콘텐츠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목표는 첫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의 유형별 특징을 구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고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 해결의 장애 요소를 알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챕터 2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3월에 열린 인공지능 있죠, AI. 그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바둑 대결, 그 인류 최강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그 이세돌 선수가 있었잖아요. 이세돌 프로죠. 네. 이세돌 프로가 그 구단인데요. 이 알파고하고 경기를 해서 완패를 했어요. 국내 여론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놀라움으로 아주 시끄러웠죠. 이 세계의 대결이 말해주듯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해왔던 지식의 축적과 전달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그 의미는 점차 축소될 것이고, 앞으로 인간의 가치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분야, 즉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얼마나 잘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어요. 이와 같은 상황으로 비춰볼 때 지금까지의 교육이 지식의 전달과 축적 중심이었다면 미래 교육은 바로 이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으로 변화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죠.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또 문제 처리 능력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은 특정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자, 나는 과연 그동안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왔던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앞으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로 이 장에서는 문제 해결의 정의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학습하게 되죠. 자, 사전진단 셀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셀프 체크.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무엇이란 가로 안이란 직장 생활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 그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예,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2번, 2번 분쟁 해결, 3번 직관력, 4번 조정 능력. 예, 어떤 것이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배우고자 학습하고자 하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겠죠. 자,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 사고가 필요한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1번 전략적 사고, 2번 분석적 사고, 3번 내외부 자원의 활용, 4번 합리적 사고. 예, 여기서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사고가 필요하다고 배울 건데요. 이 4가지 기본 사고에 대한 것이 바로 아닌 것,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째 문제인데요. 다음 중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고정관념, 2번 도전의식, 3번 단순한 정보의 의지, 4번 너무 많은 자료의 수집. 예,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도 장애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했죠. 좀 전에 우리가 셀프 체크를 해봤는데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던 것으로 바로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과제를 바람직한 상태나 기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최적의 해결안을 찾아서 실행하고 평가해가는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창조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잘 인식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해결은 조직과 고객 그리고 이게 오타가 났네요. 자신입니다. 이게 자신 오타를 수정하겠습니다. 자신이라는 이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조직에 근무한다든가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 그 조직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고 또 고객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보자는 거죠. 먼저 조직은 경쟁사와 대비해서 탁월한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이 관련 분야에서 세계 인류 수준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글로벌 세계에 있어서 세계 제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그 종목 중에 물론 회사로 치면은 뭐 삼성 그다음에 뭐 LG 이런 회사도 글로벌한 세계적인 회사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곳곳에 광고, 삼성 광고, LG 광고 안 돼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여러분들 해외 다녀보세요. 제일 먼저 공항에서 해외 공항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프랑스를 갔는데요. 유럽을 이제 갔을 때 첫 도착지가 프랑스 드골 공항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이제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바로 그 길목에
삼성전자 로고가 딱 광고에 딱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정말 그때 해외에 나간 경험으로 그렇게 자주 해외를 다녀보지 않았거든요, 교수님도. 그래서 더더욱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자부심이라는 게요, 해외 나가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해요.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해외 나가서 그런 우리나라의 기업의 브랜드의 가치, 그런 모습을 광고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구나.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 옛날을 치면은 이제 소련이지만 이 러시아도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도 우리나라 광고가 그냥 즐비해요. 그리고 또 이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 글로 된 설명서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요, 가슴이 아주 뭉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계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런 경쟁국가, 경쟁사, 이런 탁월한 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야 세계 인류 기업이 되고 세계 인류 조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고객입니다. 그 조직, 회사, 이런 것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글로벌한 회사도 세계인들이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객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 이런 걸 찾아내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1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높여줘야만 우리 회사 이용하고 우리 회사 제품 사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삼성 제품 좋아하고 아이폰 좋아하고 그런 이유가 뭐죠?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LG 제품도 그렇고. 핸드폰, 옛날에는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핸드폰이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제품이었어요. 노르웨이에. 그러나 그 회사 거의 망했습니다. 아니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 옛날에는 그 핸드폰이 엄청 투박하고 컸죠. 무전기 같이 생겼습니다. 노키아라는 회사의 최고였었습니다. 세계 1위였었어요. 그러나 지금 노키아라는 제품 없습니다. 이렇게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1위는커녕 회사 존립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존폐 위기가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자신입니다. 자신.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고 단순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신을 누구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문제 해결 능력은 결국은 경쟁력이죠.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적인 거예요. 경쟁력을 강화해서 최우선, 제1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업무가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단순화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효율적으로 만들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 앞서서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하고 잘 해결하고 빨리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검사를 하죠.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속 정확한 겁니다. 빨리 결과를 내주고 또 빠른 대신에 정확해야 되고, 이 두 가지 토끼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빠르기만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환자의 데이터입니다. 환자의 생명에 달린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에이즈에 걸린 혈청 검사에서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판독이 됐어요. 에이즈 검사 양성자가 나오면은 수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양성이 나오면은 수술할 수 있어요? 바로 못합니다.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렇게 통보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음성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면은 여러분은 법적인 소송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과 조직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품질 또 서비스 이런 거를 높이고요.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 예.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곧 나의 업무 중에 내가 이런 걸 봤을 때 내 업무 중에서 좀 더 편안한 방법은 없을까? 또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좀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올바른 방법은 없는가? 좀 더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왜 성적이 떨어지는 거지? 유치원 원생들이 갑자기 왜 줄어드는 거지? 그 원인이 뭐지? 호텔의 매출이 급감하는 그 이유는 뭘까? 병원에서 불만 고객이 드러난 이유는 뭘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을 해야지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훌륭하게 능력 있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모두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늘상 고민해요. 식사 시간 되면은 뭐 먹지? 라면 먹을까? 그 인스턴트니까 그 몸에 해로워. 그럼 뭐 먹지? 뭐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이거 다 고민이거든요, 사실.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오늘 몇 시에 학교를 갈까? 9시에 갈까? 아니면 1시간 일찍 가서 책 좀 더 볼까? 독서 좀 할까? 뭐 이런 고민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일부터는 내가 계획된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해결하는 거죠. 문제가 생긴 것들을. 자, 우리는 최근에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은 더욱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 능력은 다른 직업인들에게 직면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는 기본 요소가 있는데 그 기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또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래 같은 이제 기본 요소들이 개인에게 이제 요구되는데요. 먼저 체계적인 교육 훈련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훈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심리적 타당성과 기존의 그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사내외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에 필요한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고정관념을 웬만해서는 이게 탈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걸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이 고정관념 깨는 거, 이 편견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게 심리적 타성하고 기존 패러다임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아이디어를 바로 막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은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스킬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히 그거 뭐 전에 해봤더니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선배 직원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 나 옛날에 다 해본 거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쪽에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나도 다 생각해봤던 거거든. 이렇게 이제 핀잔을 놔버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죠? 나 뭐 후배인데 선배 직원이 그거 해봤다는데 안 된다는데
더 시도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새로운 개선안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분명히 안 된다고 그렇게 이론지하에 말을 해버리니까 지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또 편견,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근데도 우기고 내가 선별하고 내가 직장 선별하고 안 된다고 우기는 거. 뻔히 될 것 같은데 야 그거 귀찮게 뭐 하려고 그거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그거 얘기해봐야 팀장님한테 욕이나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헐라고 그리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도 없어지겠지만 패기조차도 없어지고 일에 흥미를 잃게 돼버리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얘기했죠. 일을 재밌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네. 즐겁게 할까? 그거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문제 해결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막는 그런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에 적용되는 해결 방법과 전문 영역,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결 방법, 전문 영역 해결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했던 오늘 밥을 뭘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불고기 백반을 이런 고민들은 사실 그냥 문제 아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라고 했지 그게 큰 문제가 돼서 진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떤 스킬을 배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들 여럿이서 의견이 다르면 그래 제비뽑기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에 적용되는 해결 방법이 있고 전문 영역 우리는 이제 전문가입니다. 임상병리사 전문가. 임상병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로서 수행을 하는데 이 대상은 바로 고객이 환자예요. 아픈 사람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 간단히 감기약 주고 끝나는 감기 환자가 아닙니다.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 생명하고 연관된 일을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전문 영역인데 그냥 대충 점심 해결하는 것처럼 해결했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상의 위협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을 적절하게 습득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문제에 관련된 해당 지식 가용성이에요. 자, 이거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에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해당 업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의 이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일 처리 능력 이런 것에 노하우를 쌓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수를 일부러 많이 하면 이건 안 되죠. 그런 실수했던 것들을 발판 삼아서 다음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완벽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해당 지식을 폭넓게 이용하고 가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은 문제 해결자의 도전의식과 끈기입니다. 자, 문제 해결과 성과 도출에 대한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문제 해결자에 대한 의지하고 개선의식, 끈기 이런 게 없으면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문제 해결의 어떤 기초가 된다는 거죠. 기초. 내가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 업무는 이거는 진짜 해결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특허도 내잖아요. 이런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내가 지금 이거 생각해보니까 불편한데? 자, 여러분 임상병 의사가 특허 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린 튜브라고 있습니다. 시린 튜브. 주사기예요. 옛날엔 주사기도 유리로 만들어진 걸 썼었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교수님이 여러분들처럼 학창 시절에 주사기는 그런 걸 썼어요. 그걸 소독하고 멸균하고 건혈 멸균이라 그러죠. 닦아가지고 드라이 오븐에다가 말려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썼습니다. 물론 이제 니들도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재사용을 했어요. 그런 시절이 80년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이제 플라스틱 주사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임상병의사 선배분이 어떤 걸 연구했냐면 주사기를 뽑고 그 마개를 막으니까 그 주사기가 튜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린 튜브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시린 튜브를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상병 의사가 연구하고 문제 해결을 해서 특허를 낸 제품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자의 도전의식이 아니면은 끈기가 아니면은 그걸 연구해냈겠어요? 연구 못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선의식, 끈기,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째로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입니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프로세스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문제를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각 기능 단위별로 해결안을 도출하면 기능과 기능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틀인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작은 어떤 물건이나 상품이나 이런 거 갖고 연구하지만 어떤 업무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공무원이 돼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을 입안하고 보건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틀을 정책안을 만드는 그런 정책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선배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돼갖고 저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정책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제안들을 가지고 대안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뭘 하면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증진을 시킬 수 있을까? 시민들을. 이런 것들을 정책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을 하면은 바로 정책 입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그냥 작은 나의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서울 시민에 대한 전체를 크게 놓고 보는 이런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 해결의 기본 요소가 된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